엄마, 그런 얘기 왜 하세요? 듣기 싫어요. 그날 딸아이가 던진 그 한마디,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고, 나는 그저 요즘 느끼는 외로움을,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걱정을 조심스럽게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차가운 침묵이었고, 며느리의 어색한 미소였고, 아들의 엄마 또 시작이네 하는 한숨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그저 내 마음을 말했을 뿐인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로 나는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속으로만 사귀게 되더군요. 60평생을 살아오며 내가 배운 가장 쓰라린 진실은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수록 나는 더 약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사람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했고 피하게 되었고 심지어 가족조차 엄마 또 우울해하네 하며 나의 진심을 병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웃습니다. 괜찮은 척합니다. 잘 지내요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남겨진 침실에서 나는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나의 진심을 너무 쉽게 꺼내 보이는 것이라는 걸요. 10년 전만 해도 달랐습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있었고, 모임이 있었고, 함께 차를 마시며 속내를 나누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이야기를 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어느 날 내가 건강 문제로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 친구는 나는 더 심해. 나는 말이야 하며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자식 문제로 마음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 애는 더해. 들어봐 하며 나의 아픔을 덮어버렸습니다. 대화는 있었지만 공감은 없었습니다. 말은 오갔지만 위로는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내 속마음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을 구실이 필요했던 것뿐이라는 걸요. 더 무서운 건 내가 털어놓은 그 진심들이 나중에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 요즘 많이 우울한가 봐 자꾸 아프다고 하더라. 나이 들어서 그런지 부정적이야. 사람들은 나의 솔직함을 나약함으로 봤습니다. 나의 진심을 짐으로 여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고 사교 모임을 피했고 자신의 속마음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다고 했고 냉정하다고 했고 인간미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나는 끊임없이 연기해야 했습니다. 괜찮은 척, 행복한 척, 강한 척.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나는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는 배웠습니다. 나의 속마음을 감추는 것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삶이라는 걸. 사람들은 내가 웃으면 안심하고 내가 잘 지낸다고 하면 믿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나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문제없기를, 부담스럽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그들에게 그것을 줘야 합니다. 밝은 얼굴과 가벼운 대화와 적당한 거리를. 나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운데 왜 더 조심스러워지는 걸까? 젊었을 때는 쉽게 마음을 열었고, 쉽게 친구를 사귀었고, 쉽게 속마음을 나눴습니다. 상처받아도 금방 회복되었고,
배신당해도 다시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번 다치면 오래 아프고 한 번 실망하면 회복이 더딥니다. 그래서 나는 더 신중해졌고 더 조심스러워졌고 더 많은 것을 혼자 사귀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이 드는 것의 아이러니입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한 시기에 가장 위로받기 어려워진다는 것. 지난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상대방이 물었고 나는 자동으로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사실 그날 나는 새벽부터 무릎이 아파서 잠을 설쳤고 아들한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아서 속상했고 혼자 점심을 먹으며 문득 눈물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진짜로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니라는 걸. 그저 인사치레일 뿐이고 만약 내가 진짜 속마음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당황할 거라는 걸. 아, 그러세요. 하며 어색하게 웃을 거라는 걸. 그리고 다음부터는 나를 마주치지 않으려고 계단을 이용할지도 모른다는 걸요. 남편은 이제 나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며 응하고 대답할 뿐입니다. 내가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하면 그래 하고 끝입니다. 오늘 딸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하면 바쁘겠지 하고 끝입니다. 나의 일상은, 나의 감정은, 나의 걱정은 이제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 그래서 나는 말하는 걸 멈췄습니다. 어차피 들리지 않을 말을, 어차피 관심 없을 이야기를 굳이 꺼낼 필요가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나의 하루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우리 손주가,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하며 자랑합니다. 나도 맞장구 칩니다. 어머, 대단하네요, 부러워요 하면서.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랑 뒤에 감춰진 외로움을, 그들의 웃음 뒤에 숨겨진 허전함을. 다들 겉으로는 행복한 척하지만 집에 돌아가면 혼자 한숨 쉰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그 사람은 모임에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걸요. 그래서 다들 경쟁합니다. 누가 더 행복한 척할 수 있는지, 누가 더 문제없는 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지는 순간 뒷담화의 소재가 됩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는 줄어드는 걸까요?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고민을 나누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연락하는 사람이 손에 꼽습니다. 모임에는 나가지만 그건 진짜 친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기 위한 의식에 가깝습니다.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함께 있었지만 진짜로 서로를 이해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지도. 그래서 나는 배우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법을, 속마음을 감추는 법을,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을. 사람들은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어이고 배신당하지 않기 위한 지혜이고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명절날 큰 집에 모였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이 모두 모였고 나는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저리지만 웃으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가 말했고 나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자 다들 거실로 가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받고 나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나는 괜찮아. 앉아 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돕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고 내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바라는 질문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괜찮다고 했고 혼자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갔을 때 이미 분위기는 식어 있었고 곧 다들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하며 일어났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조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시끌벅적했던 그 공간이 이제는 너무 고요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애를 쓰나. 다들 의무감에 온 것뿐이고 진짜로 나를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왜 나는 또 음식을 준비하고 웃으며 맞이하고 혼자 설거지를 하는 걸까? 그리고 더 슬픈 건 다음 명절에도 나는 똑같이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포기하는 순간 나는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요. 나는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외롭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지만 혼자입니다. 가족이 있지만 고독합니다. 이게 나이 드는 것의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사람들은 나를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나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가족은 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지만 정작 나 자신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 우리 참 젊었어 하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정작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두려운지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다들 과거만 이야기했고 현재는 감췄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솔직한 이야기는 분위기를 망친다는 걸요. 나이 든 사람들이 모여서 현실을 이야기하면 그건 우울해지고 무겁고 불편하다는 걸. 그래서 다들 과거로 도망갑니다. 젊었던 시절로, 아무 문제 없던 시절로. 나는 그날 밤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로 나를 드러낸다면 사람들은 나를 받아줄까? 내가 외롭다고 말하면, 내가 두렵다고 말하면, 내가 죽음이 무섭다고 말하면 그들은 나를 이해해줄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그래, 우울증 아니야? 하며 병원을 권할까? 나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고 다음 날도 잘 지낸다고 말했고 겉으로는 웃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 속에서 가면을 쓰고 산다. 그리고 그 가면이 너무 오래 고착되면 결국 진짜 얼굴을 잊어버린다. 나는 지금 그 말의 의미를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은 이제 너무 오래되어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얼굴, 행복한 척하는 얼굴, 문제없는 척하는 얼굴.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나의 얼굴은 이제 나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괴짜라고 불렀고 외톨이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힘은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자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포기한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다. 나는 이 말을 이제 이해합니다. 나도 혼자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커피를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 산책을 하며 혼자 걷는 시간. 그 시간이 나는 편안합니다. 아무에게도 맞춰줄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웃어줄 필요 없고, 아무에게도 설명할 필요 없는 시간. 그저 내가 나로 존재하는 시간. 누군가는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르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평화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에게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으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합니다. 정작 외로운 건 사람들 속에 있을 때였다고.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친구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이 텅 비어 있던 그 시간들이 훨씬 더 외로웠다고. 차라리 혼자 있을 때가 나는 덜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연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행복한 척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의 하루는 단순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집안일을 하고, TV를 보거나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다시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을 잡니다. 누가 봐도 무료하고 지루하고 쓸쓸해 보이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단순함 속에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이 고요함 속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되고, 타인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을 견딜 수 없는 자는 평범한 자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 처음에는 오만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관계 속에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진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끊임없이 사람들 속으로 도망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도망쳐봤자 진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뿐입니다. 나는 이제 압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타인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진짜 독립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나만의 힘을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해받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나는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나의 속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깊게 만든다고 믿었고, 솔직한 것이 용기라고 생각했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나의 진심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나의 약함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약점으로 본다는 것을. 나의 솔직함은 용기가 아니라 방어막을 벗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을요. 몇 년 전 친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다고, 남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건강이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힘들겠다, 이해한다 하면서요. 하지만 얼마 후 다른 친구를 통해 들었습니다. 내가 털어놓은 그 이야기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다는 것을. 그 사람 요즘 힘든가 봐, 집안이 좀 그런가 봐, 나이 들어서 우울한가 봐 하는 소문으로. 나는 그날 배웠습니다. 세상에 진짜 비밀은 없다는 것을. 내가 믿고 털어놓은 그 진심이 결국 나를 공격하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그 이후로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 하고, 아파도 괜찮다 하고, 외로워도 잘 지낸다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네 잘 지내니까 다행이야. 하면서요. 그들은 내가 진짜로 괜찮은지는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문제없어 보이길 원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제 있다면 그들이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낄 테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편하게 해줬습니다. 나의 진심을 감추고, 나의 고통을 숨기고, 나의 외로움을 혼자 삼키면서요.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공격하는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 말이 너무 냉소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것이 냉소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이것이 비관이 아니라 지혜라는 것을, 사람들은 나의 약점을 알게 되면 그것을 동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느낄 대상으로 봅니다. 진정한 공감이나 이해는 드뭅니다. 나의 일기장에는 적혀 있지 않은 날들이 많습니다. 내가 쓰지 못한 말들, 내가 삼킨 눈물들, 내가 혼자 견뎌낸 밤들. 하지만 그것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말하지 않는 침묵이,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는 절제가 나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강해 보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강한 이유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문제없어 보이는 이유는 문제를 혼자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압니다. 나의 속마음은 나만 알면 된다는 것을. 나의 아픔은 나만 견디면 된다는 것을. 나의 외로움은 나만 채우면 된다는 것을. 이것이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타인의 이해에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요. 타인의 위로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고독 속에서 나는 진짜 나를 만납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의 며느리.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나는 그저 나입니다. 역할도 없고 기대도 없고 판단도 없는 순수한 나. 그 나를 마주하는 것이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나는 배웠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요즘 자주 혼자 생각합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이런 질문들을 평생 한 번도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고,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채웠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먼저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나는 천천히 나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편안한 순간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발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것은 거창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저 조용한 아침,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 혼자 걷는 산책길. 이런 소소한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은 행복을 거창한 무언가로 정의합니다. 성공, 인정, 부명예. 하지만 내가 발견한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일상,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나 자신과 함께하는 고요함.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자신 속에 있다.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이제 이 말을 압니다.
나는 평생 바깥에서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족의 사랑, 친구의 인정, 사회의 평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나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안에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거울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나이 든 몸. 예전에는 이것이 두려웠습니다. 젊음을 잃어가는 것이,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것이, 가치를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이 흰머리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내가 견뎌낸 세월의 흔적입니다. 내가 이겨낸 고통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나 자신이, 모든 것을 견뎌낸 나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더 강해집니다.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타인의 판단에서 독립되고,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납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의 기준으로 살고, 나 자신의 가치로 판단하고, 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기적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이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는 것을요. 이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현명함이라는 것을. 나는 이제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혼자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외로워 보인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압니다. 진짜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들리지 않는 외로움, 보이지 않는 외로움. 그것이 진짜 외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혼자 있는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나 자신을 보고 있으니까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는 과정입니다. 젊음을 잃고, 건강을 잃고, 때로는 사람을 잃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지혜를 얻고, 통찰을 얻고, 자유를 얻습니다. 가장 큰 자유는 더 이상 남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사랑받으려 연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 나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진짜로 자유롭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혼자 살며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덜 외롭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혼자 있는 게 덜 외로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해합니다. 그는 거짓된 관계보다 진실한 고독을 선택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대화보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의미 없는 어울림보다 의미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강하게 만들었고, 자유롭게 만들었고, 결국 그가 위대한 철학자가 되게 한 힘이었습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나를 발견한 것은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진짜 힘을 얻은 것은 고독을 받아들였을 때였습니다. 진짜 평화를 느낀 것은 속마음을 감추고 나 자신을 지켰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으니까요. 나는 그저 나의 방식대로 조용히 강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괜찮다고. 혼자여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고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고. 왜냐하면 나는 나를 이해하니까요.
나는 나를 받아들이니까요. 나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뭐라 하든, 나는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고독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방어막입니다. 나의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이 생각납니다. 고독한 자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독립이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나 스스로 서 있고, 나 스스로 걷고 있고, 나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 들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완전한 독립, 완전한 자유, 완전한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 그래서 오늘도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쓸쓸해 보인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쓸쓸함이 아니라 평화라는 것을, 이것이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이것이 고독이 아니라 진짜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진짜로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것도, 나이 드는 것도, 죽음을 향해 가는 것도. 왜냐하면 나는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나 자신과의 평화를.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